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과연 뭘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의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소장 공개 거부, 추미애의 전례 없는 묵살.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다른 사건도 공소장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 60쪽의 검찰 공소장 중 4쪽의 요약본만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거른 요약본에는 핵심 내용이 다 빠졌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류하는 법무부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울산 사건 검찰이 준 공소장 공개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A검사, 참여정부 때부터 법무부와 국회 통해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습게 보는 악수 중의 악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법조계 한 인사는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을 법무부가 중간에서 막은 것은 전례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야권에서는 숨기고 싶은 선거 범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러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거들었어요. 대체 뭐가 적혔길래 이렇게 호들갑 떨까? 명백한 위법이다. 판사 출신 장관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 듯하다.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 내용을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하다. 문 정권은 부패할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라고 진 교수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들어오셨어요? 네네. 사실은 공소장 공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네네.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와 상관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종료했고 재판에 넘긴 일이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에서 알려질 공소장의 내용은 공개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전례였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 막았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검사나 경찰이나 수사 상황을 미리 이렇게 흘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죄에는 제한 기간이 있어요. 시점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냐면은 공판 청구 전까지. 예. 다시 말해서 공판 청구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이거를 갖다 공개해도 이게 죄가 되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헌법 27조 3항에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원조직법에도 명확하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 재판. 네네. 근데 형사재판 딱 들어가 보면 처음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판사가 인정신문이란 걸 해요. 다시 말해서 네가 그 사람 맞냐. 그러니까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동일성을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쭉 일어나가지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갖다가 읽는데 뭐냐면 공소장을 갖다가 그냥 줄줄줄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변호사니까 형사재판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도 막 진행이 되는데 좀 민망한 이야기들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검사가 기소를 갖다가 한 이후에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공소장의 내용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 공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공소장을 아예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추미애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갖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갖다 제가 찾아봤어요. 예. 이 규정도 봤더니 이게 기소 전하고 후를 갖다가 달리 보고 있고요. 그다음 기소 후에는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될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런 사건이죠. 이 사건이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범죄가 거의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죄입니다. 그냥 일반 착범들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근간을 갖다가 뒤흔들 수 있는 선거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다음 기소된 사람이 누구냐?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장,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건 자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규정에 보면은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이름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공적 인물들이 누구냐? 이와 같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딱 그 들어맞는 이러한 케이스인데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공개해야 될 그런 판인데 이거를 이런 규정으로 더군다나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한다. 실익도 없어요. 좀 있으면 그냥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께서 촘촘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공소장은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왜 그 시작이, 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이 조치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왜 이번 정부의 청와대부터 시작이 되느냐라는 궁금증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 제가 좀 얘기할까요? 추미애 장관이 이 점입 가경이라고 얘기를 해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직을 좀 해봤던 입장에서 청와대 대변인 계시잖아요. 예, 공직을 가지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우리 국민에게는, 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공직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일들은 법치를 허물고 있는 일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중심을 무너뜨리는 일을 장관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간신이 뭔지 아세요? 간신이요, 여러분 잘 알죠? 간신. 예, 간신은 뭐죠?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 역사는 간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앞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정말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꼭 좀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하나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예. 얘기를 해놓은 게 보니까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6년 일입니다. 예. 공개 집회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주사가 더 좋고 정신이 몽롱해서 국장을 못하겠거든 당장 내려와라. 추미애 대표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미용을 위해서만 2천억 원 이상을 썼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요즘 지금 정부 사람들에게 과거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지만 예. 적어도 장관 정도 되는 분이라면 과거 내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주장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왔는지는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역사의 기록, 역사의 평가를 좀 의식해달라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